아니 그건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저기가 함께 저 마이크가 볼 바뀔 때. 그림책은 줄스 파이퍼의 지저와 조지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지가 보이네요. 지저와 조지아, 줄스 파이퍼. 아니, 그것을 읽으시오. 여기 이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보여? 이렇게. 이거는 여기 안 나오죠? 우리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알아요. 보여? 화면이 안 보이지? 조진의 엄마가 말했어요. 밑에 글씨가 조지야, 지져봐. 조지가 짖었어요. 야옹.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꽥꽥.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오리는 꽥꽥,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꿀꿀.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돼지는 꿀꿀,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네. 엄마는 조지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왜 그러는지 금방 알아낼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지야, 한번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야옹.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속으로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고양이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꽥꽥.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속으로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오리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꿀꿀.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속으로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돼지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기다란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나서 조지 입속으로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소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멍멍. 조진의 엄마는
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에게 뽀뽀를 했어요. 고양이에게도, 오리에게도, 돼지에게도, 소에게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지에게 말했어요. 조지야, 짖어봐. 그러자 조지가 짖었어요. 자, 그러자 조지가 짖어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 이 세 분이 지금 안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뱃속에 있는 동물들을 전부 다 하나씩 꺼냈잖아요. 조지 뱃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멍멍하고 조지가 짖었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무 이 조지가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고 싶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 조지를 데려가서 자, 조지야 짖어봐 했는데 그러자 조지가 짖었어요. 뭐라고 짖었을까요? 사람이 아주 많네. 사람이 아주 많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예,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조지가 짖었을까요? 이게 이제 이 그림책의 마지막 반전 포인트예요. 과연 뭐라고 짖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나는 장이 많아. 그게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뭐라 하겠을까? 이제 세 분들은 이 마지막 결말을 모르시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 소리를 내보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나는 멍멍이라고 했는 거죠. 멍멍. 네, 좋습니다. 또 저도 멍멍. 멍멍. 꿀꿀 꾀꾀 멍멍 다 했을 거다. 다 하지. 했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 저기 뭐야 보면 네네. 은매가 빼서 네. 빠져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또 그 짓을 하더라고. 많은 경우 또 꾀꾀이 이제 지나간 줄 아는데 또 꾀꾀거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꾀꾀, 이 사람에게는 은매. 나는 이미 다 이제 멍멍이야. 멍멍인 줄 알았더니 여전히 꾀꾀대고 꿀꿀대고 야옹대고 은매하는 다중의 그 모습이 뺏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9장 할 때 제 마음속에 그 끊이지 않았던 그 의문이 방금 형제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거네요. 왜냐면 첫 번째 제사에서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내가 그거를 첫 번째 그 성소에서의 제사를 다 끝내면 나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버렸는데도 여전히 그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토했는데 네, 다시 먹어. 먹고 다시 먹고 여전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그거 또 그러더라고. 예.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더라. 그런 때가 있더라. 그런 때를 넘어서 진정한 자기 소리를 네. 찾아서 그렇게 되지 않는 자 그럼 마지막 반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자 조지가 짖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 사람 말을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책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지난번에 이걸 한번 나눴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가지고 이번에 앵콜 그림책으로 다시 한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세 분부터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본 소감은 어떤지 다시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9장 듣고 난 이후에 소감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언니야부터. 언니야부터.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왜 나부터 하래? 먼저 하세요. 오빠야부터. 우리는 잘했는데 왜 이게 이제 동화책이잖아, 그죠? 그림책. 그림책. 네네네. 동화는 아니구나. 네. 일단 어린 개라는 것이 엄마가 짖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야옹하고 동물 소리를 냈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냈어. 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 속에 있는 어떤 동물들이 왜 거기 들어가서 이 강아지를 소리 나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물었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잖아. 그렇죠? 뭐 할아버지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엄마가 자랑스럽게 지서보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안녕이라는 말을 사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 말을 했다는 게 아주 근데 개들은 이제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멍멍 약간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보니까 그 멍멍이라고 저는 이제 답을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것이 안녕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오늘 이제 그 말씀과 연관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엄마는 너 걔인데 걔 엄마잖아. 너 걔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 속에 지금 네가 아니고 너의 원래의 존재는 걔란 말이야.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아. 누구나 다 음매하면서 음매의 방식으로 안녕이란 말이고, 그렇지. 다 이제 그 꽥꽥도 안녕이고 꿀꿀도 안녕인데, 엄마가 요구하는 안녕은 그게 아니라 멍멍이니까 멍멍이의 정체성, 그 엄마가 요구하는 정체성을 반응해 주길 끊임없이 이제 바라는 것 같아. 그렇죠. 바라는데 아이는 그때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그때마다 자기는 안녕했어. 근데 어느 때는 음매가 안녕이고 어느 때는 꽥꽥이 나는 안녕을 했는데 꽥꽥으로 안녕을 했는데 또 꿀꿀로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이 끊임없는 엄마와의 아이와의 갈등인데, 여기서는 글쎄 마침내 그래서 제 소리를 멍멍이 안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제 그 그림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늘 이 소통의 불통 때문에 엄마와 내가 늘 불화하는 것 같아. 나는 꽥꽥으로 안녕했거든.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의사한테까지 데리고 가는데, 이게 아마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층위로 있는 무의식에 그 척척이 쌓여 있는 동물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부부간에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멍멍 안녕 소리 하다가 툭 건드리면 꽥꽥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저쪽에 숨어있던 어느 놈이 꽥꽥으로 하고 표출되는 거죠. 음매, 소처럼 음매로 반응하고 하거나, 그 다중인격이 우리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제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의식세계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 의식세계 형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다. 엄마. 첫 번째 타자는 엄마다. 엄마.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지져봐. 조지야 이렇게 짖는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조지야 너는 이렇게 짖어야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 타자에 의해서 비롯된 그 세계를 자기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소리 저 소리 해본 결과 마지막에 내 소리까지 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멍멍을 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지가 엄마가 지져보라는 그 가스라이팅에 엉뚱하게 안녕이라고 한 거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지난번에 우리 재밌게 그 안녕을 각자 해석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타자로 형성된 내 의식 속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과정에까지, 그리고 아까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정말 그 물멍불멍 술멍에서도 더 몰입해서 들어가는 어떤 지극한 장소에 바로 그 내가 있다. 그때 그 이 의사 선생님이 깊이 정말 무의식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진정한 나. 그래서 멍멍을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좀 통쾌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근데 우리는 얘기했던 먼저 것들. 저는 이걸 이제 접할 때 우리는 성경보다 더 진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원래는 걔는 멍멍이 증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속에 나로 살지 못하고 고양이가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짖으면 야옹야옹 하는 거야. 내가 나로 살아가 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건드리면 야옹 야옹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까 이제 타인의 그런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드리고 나니까 또 이제 꾀깨기 나오는 거지. 그것도 꾀깨기를 번제를 드렸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꿀꿀이도 번제를 드렸어. 마지막에 이제 그거 더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소를 끄잡아내잖아.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멍멍을 한 거예요. 멍멍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엄마는 해보라 하잖아. 그럴 때 그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맞춰서 이제 제가 했던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야옹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꾀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음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하니까 나로 살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그것도 안 보면서 있잖아. 안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로 사는, 이제 비로소 지성소에 자기로 있어서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는 자기 소리 안녕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데 녹음이 안 된 거야. 아이고 지난번 게 녹음됐어야 되는데. 예, 각자 전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쏙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우리 이거 그 바다에서 출렁거리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다시 있잖아요. 해주는 것 같, 이 작은 그림이 해주는 것 같아갖고 이제 우리 감동이라 갖고 그게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여운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막 저기 이런 옥신각신 울근불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뭐 그런 뭐 내 속에 원숭이가 들었으면 원숭이 흉내를 내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돼지가 있으면 뭐 꿀꿀거리면서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참 자유, 그 자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를 찾은 그 소리가 안녕이다. 한 번도 저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엄마도 모르는 그 안녕을 조지가 했다는 거, 그걸로 이제 저는 보게 됐어요. 또 다른 분들. 지난번에 우리 노구 형제님이 안녕해서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 그때 감동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것까지 플러스해서 이제 이야기할 생각은 있어요. 아, 해보세요. 마이크 시하지 말고 해보세요. 아 근데 내 차례가 왔는가 싶었어요. 아유, 아유. 아 저는 그 멍멍이라고 생각한 멍멍이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고 생각을 그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멍멍이가 나구나. 이게 그하고 나하고 인격이 동일시 되면서 또 그의 그 야옹한 미소를 내봐 했을 때 야옹했는데 그 미소리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야옹이 꽥꽥이 꿀꿀이 음매 이렇게 네 짐승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6일 창조 과정 끝나서 7일째 사람이 되어서 안식하는 것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또 오늘 그 들은 그 지성소의 나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그 나로 태어났지만 그게 그걸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 한 뭐 여러 껍질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걸 덮고 있는 게 지성소인 그 나, 뭐 지성소인 그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했고 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이 그림체하고 연관했을 때는 사람이 곧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나는 멍멍이다. 최소한 멍멍이 소리는 내야 되지 않을 거냐 했는데 저는 멍멍이로 산 게 아니고 늘 그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 아빠 엄마 싸우면 아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저분들한테 어떻게 잘 맞추면 내가 살아남을까 늘 이런 쪽에. 그래서 계속 내가 없었어. 이게 무슨 소리 하라고 하면 야옹이가 나오는 게 나였어요. 진짜 네 소리 내보라고 하면 내 소리 어느 선까지 가냐면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질문 좀 해봐 이 정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늘 눈치만 보고 상대방 맞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옹이를 했는데 그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게 난 줄 알았어. 그것을 그 종교 생활부터 해서 지금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길을 오면서 이제 나로 살아 내가 나다. 그 나로 한번 살고 싶다는 그게 최근에 발견되면서 그럼 나로 사는 게 뭐지? 했는데 그게 그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치유를 받으려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 나를 찾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나다로 안 살고 지성소의 나로 안 살고 이 밖에 그 한 6껍질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을 입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면을 6껍질 입은 것 같아. 제 밖에 있는 껍질은 야옹이 같아. 야옹이. 그래서 야옹이 껍질을 또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는 소리가 야옹이라 나는 몰랐어. 야옹이가 난 줄 알았는데 밖에서 아니잖아 하기도 하고 그건 네 아니잖아 해서 이제 의사에 하다 보니까 그 누가 의사였어요 그때? 이게 누가 의사였냐면은 그 명희쌤이 의사 역할을 많이 했지. 너 아니잖아 했을 때 야옹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야옹이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야옹이 아니냐 했을 때 끄집어냈을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내가 아니구나 고양이가 내가 아니구나 했을 때 그게 고양이가 이제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고양이 치료했고 그 다음에 그 꽥꽥 하는 거 꽥꽥 하는 것도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빼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 그거 빼내니까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게 6껍질 다 있을 때는 제 원래 성격 자체가 그 터미네이터였거든요. 이 터미네이터가 뭐냐면 감성, 인성 이런 것이 없어요. 기계처럼. 나한테 그렇게 표현된 사람도 있었어요. 넌 터미네이터 같다. 감정과 이런 게 없다.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네. 예. 그러니까 그걸 앞뒤 안 가려. 예. 저것만 가려. 그것만 보여. 다른 건 전혀 안 들려. 오로지 돌파하는데 그 한 껍질을 벗길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또 나도 이제 그 아니라 하니까 이렇게 아니구나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는 거는 손 집어넣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마취도. 예. 그 마취도 안 하면 생 고통을 느끼긴 하더라고. 근데 그걸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었어. 근데 비워보고 떠나보내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가봐야 그 사람답게 못 살고 터미네이터 또 어떻게 보면 제 고집불통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은 인생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늘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를 못 살다 보니까 나를 찾는 그것에 이제 그 껍질을 벗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껍질 벗을 때 소 꺼낼 때 막 깊이 넣어가지고 꺼낼 때는 거기는 거의 무의식에 있는 거 꺼낼 정도까지 그 환경과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왔을 때 그 의사 선생님도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손 놓고 꺼내면 아니 그거 말고 곧쪽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거에 깊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도 이게 빼내면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게 빠져나간 걸 느끼면서 치유가 되더라고. 이제 저는 이게 멍멍이 자체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자기 걸 다 그것까지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혼자 찾는 게 아니고 가도 막 이게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 아니다 내 이야기 막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벼워지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멍멍이 소리가 냈잖아요. 큰 걸 무식이 빼내고 멍멍이 소리가 냈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제가 멍멍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사람이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안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사람은 신이다. 신의 형상대로 이 멍멍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그 안에는 그 신성이구나. 그래 보이는 이 육체가 난자하고 늘 육체를 가꾸고 막 요것만 하는 거는 사실 멍멍이 짓거리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반바지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한 60년 가까이 거의 반바지를 안 입어봤어요. 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이게 혼자 딱 정해놓고 누구 대화를 안 하니까 내가 안 좋다 생각하면 이제 가리는 거야 계속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좀 통통하고 좀 이래서 이런 걸 보이기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청소년 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 50평에서 60평에서 안 보이다가 여기 와가지고 누가 뭐 그 인견 해가지고 입어보기도 하고 괜찮다 하고 이러면서 용기를 찾아가지고 그걸 떠나 보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반바지 입는 거는 사실 한 50년 60년 거의 돼서야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입는 거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만 입었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깊이 이렇게 빼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이 모습이 멍멍이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인성,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에 맞는 그 음성을 내잖아요, 멍멍이가. 그래서 그 안정이라는 거는 나는 신이다. 그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신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의 그
그 나의 음성이 안녕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음성을 듣구나. 강아지로 이 육체로 끝나는 거는 강아지 소리만 하는 거고 멍멍. 거기서 신성, 안녕, 사람의 음성, 그 신의 음성은 우리가 오늘 이 교제한 거하고 똑같이 가는 그림책이다 해서 그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하실까요? 하실까요? 휴지 옆에 휴지. 선생님은 이 그림책 어떻게 보세요? 그 저기 뭐야 자면 분명히 자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네.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부대찌개 제가 많이 반항했으니까 전에는 제가 되게 전도사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반항을 많이 한대요. 자기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근데 반발을 그러니까 꽥꽥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형제님이 바깥들 안들 성소 지성소 그게 이 그림책으로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참 너무 저렇게 그림책으로도 저렇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쉽게 저렇게 또 저렇게 표현을 했네. 그런 거가 참 신기했어요. 그때 처음 접하고. 성전의 내부 안의 모습 그림책이 아니라. 아니 근데 오늘 한 거가 그림책에서도 야옹이 이렇게 좀 단계가 있듯이 그건 이제 가정을 오늘 형제님은 이제 안성 바깥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들어가는 그 가정 하나 제가 제 그림책이나 그 말하는 건 똑같구나.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거를 들었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지.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거를 나를 찾아가는 가정을 들었는데 그림책에도 저런 걸 다 얘기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나를 찾아가는 가정을 형제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림책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거기서 진리를 또 볼 수 있는. 그게 저기서 의사가 괜찮은 형님이냐?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의사가 왜냐면은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저도 그 가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떠나보내게 됐고 방황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책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더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하겠더라. 이게 제목이 좋네요. 지져봐.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우리는 짓질 못하거든. 자기 말을 못하는데 책 제목이 지져봐.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지져보라고. 그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에서 형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그림책으로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미토스라는 게 이야기잖아요. 예, 신화. 이야기 전에는 그림이었었지. 벽화 같은 게 그림으로. 그 속에서 로고스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아 그림책에서도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언젠가 한번 제가 형제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했던 게 이 그림책이었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돼. 방금 나는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확장되는 게 뭐냐면 조지 엄마가 끊임없이 아니야 걔는 멍멍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지가 자기가 엄마에 의해서 자기가 걔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쩌면 걔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해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지성소에서 자기가 자기 걔가 얘기. 아닐 수 있는데 엄마가 끊임없이 너는 걔야 했기 때문에 외모마저도 이 자기를 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는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몸을 보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지가 걔라는 그 육체에 갇혀서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높은 절벽에서 새끼들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엄마 사자는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강하게 살아남은 놈만 사자는 기른대요. 근데 이제 그 한 애가 떨어졌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사자 부모가.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 속에서 그 사자를 본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본 거예요. 그 사자인데 그 양들 속에서 풀을 뜯으면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너는 사자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양이라고. 그리고 음매하면서 풀을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 새끼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한 거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다른 양들하고 자기 진짜 모습이 다른 거잖아. 거기서 그동안 그 참고 있었던 그 우렁찬 사자 물을 토해내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부모를 따라 이제 정글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걔는 멍멍 내가 걔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타자에 의해서 의식이 조성돼 그게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지금 이것이 외모조차도 정말 내가 아니고 그래서 조지는 나중에 뭐 안녕이라고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좀 발전이 되면서 오늘 또 다른 감명을 받게 되네요.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엄마가 그 교육을 할 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 그게 이제 그 조지 엄마가 조지한테 너는 개. 너는 개니까 멍멍이라고 살아야 해야 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걔는 멍멍을 못하지. 자기 속에 다른 것이 있고 엄마가 기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제 주위에 아는 어떤 분이 나는 내 아들이 둘인데 꼭 의사를 만들고 싶어. 그랬는데 의사가 뭔데가 맨날 한인 거야. 맨날 한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엇나가고 저렇게 엇나가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오버랩이 좀 저는 좀 됐거든요.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아들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다른 어떤 것들 해갖고 자기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자기로 살아내는 그게 있잖아. 안정이지.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안정이 아닌가 저는. 그 엄마가 여기 또 다른 등장인물이 엄마가 등장하는데 엄마의 그 엄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비묘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그 조지의 거울이면서도 엄마와는 늘 엇나가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고양이, 꾀꾀, 오리, 거위, 꿀, 돼지, 소. 엄마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서 그런데 엄마는 또 조지의 거울이거든. 그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규정한 나에 마지막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 책은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래서 엄마가 요구하는 나에 한번 마지막에 반응한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로부터 탈피한 것이 안녕인데 자기 나라를 세웠어. 엄마를 죽이는 거지. 그렇네요. 제사 지냈어요. 엄마를 제사 지내는 건데 원래 그 엄마는 아이의 거울이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자기를 상상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바뀌지.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소방관이 엄마가 되고
그 명작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엄마가 되고 나를 이제 투영시키는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 될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그림에 대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그거를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자아도취에 빠지는데 상상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 상상은 무엇을 통해서 상상을 하느냐면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거울인 거죠. 이게 그 라캉의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이론에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상상계 속에서 살아요. 상상 속에서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나야. 근데 이건 가상이 나지. 항상 상상 속에서 나는데 거기서 등장의 동물들은 수많은 새로운 상상을 하는데 이 엄마가 규정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끝까지 여기서는 극복하고 이게 내가 멍멍이니까 멍멍이의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난 어떤 면에서 숨이 막혀요. 엄마의 요구에 맞지 엄마가 요구하는 그 정체성에 맞춰가잖아. 멍멍을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는 말한 것처럼 그래, 엄마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됐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냐라고. 엄마 때문에 의사가 된 의사들은 엄마한테 불효해요. 항상 보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엄마 때문에 의사는 됐지만 엄마 때문에 변호사는 됐지만 거기서 열심히 변호사 생활을 하지만 그 엄마는 그 변호사의 효도를 못 받아. 엄마 때문에 된 아들 지가 되고 싶어서 의사 된 사람은 엄마한테 효도를 하는데 그런 것도 그 책에서 그럼요. 그 숨막힘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멍멍으로 이 책이 끝나버렸다면 형제님 말씀처럼 의미도 없이 그 조종당하는 숨막힘으로 끝나버릴 텐데 그 마지막에 엄마가 요구하는 정체성을 넘어서 안녕으로 끝이 났다는 게 이 그림책의 반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이 굉장한 책이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장님 한마디 우리 어유미 박사님 한마디 하시죠. 저는 좀 다르게 온 게 뭐냐면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딱 이 책이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게 말이 없었구나. 아이고. 나 지금. 야. 몰라. 나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더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랬어 지난번. 내 속에 사정을 다 봤어. 그러니까 이 조지가 자기가 조지였어 아니면 조지 엄마였어? 조지지. 젖었어? 젖었어? 제가 조지였죠. 조지였는데 저는 그거 이게 딱 책이 펼쳐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단번 아까 단번 제사가 단번에 탁 오버랩이 탁 돼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딱 스치는 거예요. 딱 스치면서 내가 그 계절에 내가 이제 거기에 딱 있는데 여전히 내가 우리 남편을 못 보냈구나가 딱 보였어요. 보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는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오는 감정은 내가 그 사람을 사는 25년을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는 나. 그러니까 내가 없었더라고.
없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살고 빚 갚고 열심히 죽으라고 살았는데 나는 없고 그 사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에 의지하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아이 때문에 진도까지 가게 되고 이 사람하고 연이 돼서 이런 과정 속에서 무단히 부딪히고 했던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는 엄마가 말을 하고 자꾸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냈는데 저는 그 조지의 엄마가 이 사람으로 딱 비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사람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까지도 막 그랬어.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그만.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고마운 거야. 내가 그렇지. 여기에서 왜?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아프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뭐 희생하고 나는 여태 25년 동안 정말 희생을 엄청 하고 살았는데 나 이제 그걸 벗어나고 싶은 내 속에 욕망이 있었더라고. 난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고 나도 힘들고 나도 좀 평화롭게 자유로 나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그 기대가 오히려 남편보다 더 못한 게 돼버려갖고 이 분함과 억울함이 속에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뭐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여기 오면서 싸웠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잃으려고 했더니 지가 잃으네. 창피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 문제인데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진도에서 귀향살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진도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 애를 통해서든 그 진도에서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에서 가장 무조건 역할을 했던 건 이 사람이지. 물론 이 사람이 역할을 해서 내가 많이 배운 게 많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는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내가 진도에서 1년을 보냈고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이제 마지막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단번 제사하는 것도 저는 6월절에서 초막절이 다 끝나야 단번 제사가 드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이 과정이 그걸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에 있는 게 어제는 너무 행복했어. 왜? 너무 분하고 억울했는데 내가 운동을 갔다 오면서 내 모습을 봤거든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큰 거울을 보고 운동을 하는데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 가기 전에도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 사람하고 안 좋았으니까 가기 전에도 계속 내가 속에서 외쳤어. 나를 좀 보고 싶다고, 직면하고 싶다고, 내 자신을 정말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정말 이만큼 맛을 봤어요.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양이 안 차는 나한테 막 그렇게 이 사람이 하는 게 난 다 억울해 죽겠어. 근데 그게 다 이제 내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온데간데 없는 거야. 오늘은 그게 왔어. 오늘 오면서 그냥 나는 무던히 이렇게 왔어. 오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약속한 거를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거기에 내가 이제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게 막 너무 이제 내가 왜 이제는 다 진짜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기양살이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진도에 사는 이 시간 언제까지 진도에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진도에 사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가 저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거를 내가 원하면서도 내가 안 되면서도 그 마음을 내가 속에서 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내 이 마음 지경이 그렇게 넓어서 정말 그런 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또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거야. 포기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포기했으면 그것마저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날 행사를 하는데 같이 김밥을 판다고 약속을 해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냐고. 화도 나고. 그래는 그것도 내가 포기했으면 다 포기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말아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기한테 다 양보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다 양보하고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한 약속도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것도 나한테 뒤통수로 치네? 이 억울함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이면 이렇게 했을까? 정말 저 사람이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여기를 나가려고 했어. 진짜 이 모임에 이 사람하고 이 공간에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아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런데 마지막에 그 소 끄집어내는데 벌써 내가 진도에서 이게 끄집어 나온 그거 수없이 많으면서 내가 눈물로 콧물로 진짜 그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게 나와갖고 마지막에 그거 끄집어내면서 멍멍하고 소리를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고 마지막에 했을 때 내 모습을 내가 나로 내가 정말 남편도 못 보낸 내 모습, 남편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모습도 봤고 내가 남편 대신 이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남편이 해줬던 것들을 못 해주니까 밉고 원망스럽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정작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딸려있는 거는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 애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엄마로도 제대로 못 서 있고 내가 내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도 홀로 서기를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단번에 저게 딱 들여져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책이 막 딱 오버랩이 되면서 나 진짜 내가 이제 홀로 서야 되는 지금까지 내가 홀로 서는 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늘 내가 있었던 거야. 내가 자신도 없고 내가 정말 내가 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자신이 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내가 속에서 되게 그게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화내고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하니까 의지한 만큼 내 저기를 안 되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나는 내가 억울함이 더 나오는 거야. 나는 이유도 없이 내가 부인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나는 늘 신경 써서 밥을 해줘야 되고 밥 해주고 뭐 해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힘들어 죽겠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기는 맨날 힘들대. 나는 새벽부터 모범쯤까지 하루 종일 그 일을 해도 나는 힘들다 어쩌다 소리도 안 하는데 꼴랑 진짜 아무 일 하는 것도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맨날 힘들대. 그러면서 나는 밥을 해서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나는 돈을 벌어다 줘도 시원찮은데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게 있으면서도 너무 기가 막힌 건 내가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내가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사계절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진짜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에게 저기에서는 6월절은 초막절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게 계절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가 다 지나서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게 단번에 제사가 드려져야 내가 정말 한 인간으로서 내가 홀로 설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그래야 내가 인간을 혼자 서서 홀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로서 사는 거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라는 그게 딱 오면서 안녕 딱 하는데 이 안녕이 무슨 안녕이야? 아주 복합적인 중립적인 안녕이네. 안녕도 있고 반가운 안녕도 있고 다 할 수 있네 안녕이란 말이. 내가 딱 이 마지막에 안녕하고
안녕 소리를 자매님이 안녕하고 딱 했는데 뒤통수에다가 뭘 탁 맞은 그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제 정신 차려 하는 그 느낌. 이제 정신 차려라.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 너로 서는 것이지 임종범이도 아니고 죽은 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내 두 아들도 아니고 너는 너다. 그 음성으로 저는 그 안녕이 그 음성으로 딱 들린 거예요. 너는 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 너는 너다. 그 소리가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렇게 저는 안녕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이제 홀로 정말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정말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워낙에 작아서 그걸로 비유하셨잖아요. 정말 이제 내가 그걸로 시작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내가 설 수가 없었는데 설 수가 없었어요. 두 발로 서고 싶었어. 늘 마음에서는 내가 늘 서고 싶었는데 설 수가 없었어. 내가 혼자 살아갈 자신이 진짜 솔직히 없었어요. 너무 없으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는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자꾸 내가 이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까 안녕 딱 그러는데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으면 너는 너라고 딱 그런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져갖고 막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책에서 안녕이 엄마한테 안녕하는 거네. 엄마 이젠 빠이빠이 그런 안녕으로 들릴 수도 있네. 이 시점에서 이제 오인우 박사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자매님이랑 성함이 강용현. 용현 씨. 집안이에요, 집안. 그러니까 우리 용현이도 참 아픈 시간을 보내고 오고를 되는 게 좀 느껴져요. 솔직히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얼마 전에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 저 되게 엄청 두려웠거든요. 솔직히 모든 내가 누구든 포용할 수 있고 누구든 배려할 수 있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난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좀 거만했었죠, 솔직히. 근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이제 좀 고갈이 됐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제 난 더 이상 배려하는 것도 힘들고 왜 그릇이 다 차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다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제 내가 그거를 내 몸과 마음이 분리돼 버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힘든 한마디로 이제 나한테 보여진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이 오기까지도 저도 솔직히 이런 나를 찾아가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어떤 의문이 2014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얼마 전에 그런